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Textbooks are oriented라는 논문의 발표를 맡은 황예진입니다. 네, 저희 자연어 처리팀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션까지 이제 6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입니다. 네,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모델의 성능의 팩터에는 모델 사이즈,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능력, 학습 데이터셋 사이즈 등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이제 점점 모델들이 이 모델 사이즈와 컴퓨팅 능력과 데이터셋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3월 달에 나온 이제 언어 모델의 크기를 보게 되면 530 빌리언부터 540 빌리언 그리고 이제 작은 걸로 치면은 이제 알파카도 7 빌리언 정도 이렇게 큰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다란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는 이제 최근의 동향에 다르게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작은 데이터셋, 그럼에도 최상의 질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북과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북의 이제 조건으로 클리어하고 셀프 컨테인드하고 인스트럭티브하고 그리고 밸런스드된 그런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기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부문에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사이즈랑 이제 데이터셋을 비교를 했는데요. 모델 사이즈는 다른 것보다 10배 더 작고, 이제 데이터셋은 100배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휴먼 이발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 1 모델이 50.06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이제 성능을 더 잘 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태스크를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분야 중에서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태스크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은 이제 요 프롬프트는 파이 게임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파이 1이 이제 알맞게 잘 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아까 앞에 오버뷰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스케일링 로스라는 이제 법칙에 따라서 점점 모델 사이즈, 데이터셋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네, 퍼포먼스가 이제 컴퓨팅 파워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델은 그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은 이제 뭐 780 빌리언, 850 빌리언까지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고작 7 빌리언에 해당하는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모델 사이즈도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벤치마크 하는 이제 휴먼 이벌 데이터셋을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164개의 사람들이 직접 짠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의 예시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이제 docstring도 있고, body도 있고, 이제 유닛 테스트가 여러 개 있어서 평균적으로 7개 정도 유닛 테스트가 같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MBPP라는 이제 벤치마크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벤치마크도 이제 파이썬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974개의 짧은 파이썬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학습 디테일과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서는 기존 코드 데이터셋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네, 차례대로 보자면 먼저 이제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온 것이 other 파일을 이제 dependent 하는 그 사례인데 이제 data.csv가 외부 파일이므로 이 코드 자체만으로는 이제 돌릴 수 없게 되는 의존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메인 파일에 이제 다른 모듈들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컴퓨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컨피규레이션 하는 코드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 GUI 컨피그를 외부에서 가져오고 그냥 단순히 설정하는, 정의하는 코드여서 이제 따로 계산하는 로직이 없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로직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제 문서화된 함수 안에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체크 컨디션, 컴플렉스 트랜스폼,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함수로 이제 함수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체크 컨디션이라고 하면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뭐 복잡한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변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함수명으로도 알 수가 없고 이제 doc스트링을 봐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네, 그런 코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특정 토픽이나 아니면 유즈 케이스에 이제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되게 노이즈가 있고 애매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셋이다. 네, 이렇게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양질의 교과서 같은 학습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더 스택과 스택 오버플로우, 이제 웹상에 존재하는 오픈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말하고요. 이제 랭귀지 모델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걸러진 이제 6빌리언의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합성 텍스트북 데이터셋을 이제 1빌리언에 구성을 하는데 얘는 이제 GPT 3.5 계열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작은 부분이 Small Synthetic Exercises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exercise 하는 이제 합성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차례대로 하나씩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6빌리언에 해당하는 7빌리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일단 원래 기존에는 더 스택 앤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데이터셋이 35빌리언 정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만 개 정도 샘플을 이제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얘네들로 이제 GPT-4로 라벨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그 교육적인 가치를 측정해 달라. 기본적인 코딩 컨셉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프롬프팅을 하게 되고 이제 GPT-4를 통해서 이 샘플이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로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라벨링이 된 이제 샘플을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학습할 때는 기존에 사전 학습된 코드잼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을 하게 되고요. 이제 35빌리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6빌리언만을 이제 겨루게 되고요. 예시를 보자면 왼쪽이 이제 높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GPT-4가 판단한 이제 코드고 오른쪽이 이제 낮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함수명이 normalize, Euclidean diff, 이제 cosine diff라고 이제 명확하게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독스트링도 알맞게 잘 정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코드는
이제 오브젝트의 이제 정의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계산을 하지도 않고 함수를 정의하지도 않고 독스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빌리언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빌리언 정도를 이제 합성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논문에서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이 그러면은 뭐가 이제 좋은 품질의 데이터셋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하고 이제 반복적이지 않은 데이터셋을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ocabulary라고 이제 저희가 단어들을 이제 모으고 거기에서 랜덤하게 이제 뽑게 되면은 다양한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논문에서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Tiny Stories라는 논문에서는 3, 4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스토리를 만드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1500개의 단어를 이제 논문에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단어 집에서 3개의 단어를 랜덤하게 뽑아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보면은 decorate, thunder, ancient라는 단어를 이제 랜덤에서 이제 프롬프트에 넣게 되고, 그리고 생성한 짧은 스토리 안에 이 3가지 단어들로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토픽과 타겟 어디언스를 이제 제약을 주게 되고요. 저희 논문에서는 vocabular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이 토픽하고 타겟 어디언스가 뭔지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은 없어서 이렇게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시에서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에 관한 계산을 하는 예시를 생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1빌리언 정도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고 GPT 3.5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180밀리언의 이제 엑설사이즈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논문에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생성해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validate caching letters라는 이제 함수명을 제시를 하게 되면 GPT 3.5에서 이제 독스트링을 생성을 하고 함수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펑션 함수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Natural Language 지시문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스트링이 상세할수록 이제 Natural Language랑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총 3가지의 모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파이1 베이스랑 파이1 스몰은 이제 6빌리언과 1빌리언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파이1이라는 이제 모델은 180밀리언에 해당하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자면 파이1 베이스보다 이제 파이1이 29에서 51로 이제 휴먼 이발 어큐러시가 굉장히 상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는 굉장히 컨벤셔널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을 했고,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제 효율적인 계산을 했고요. 멀티 어텐션과 MLP의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구성을 했고,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저로는 사전 학습된 코드젠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1.3 빌리언과 350 밀리언 이렇게 스몰과 베이스 모델로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도 다음과 같고 이제 프리트레인 배치 사이즈는 1024 그리고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파인 튜닝으로는 256 비트 사이즈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세 번째 데이터 셋인 코드 엑서사이즈스에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얼마나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이1 베이스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베이스 모델이고 파이1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 파이1은 제대로 잘 이제 작성을 하는데 반해 베이스 모델은 이제 정의만 하고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파이1은 이제 코드 엑서사이즈 문에 이제 docstring이 natural language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를 잘 해석을 하는데 반해 이제 파이1 베이스는 이 프롬프트를 잘 해석을 하지 못하고 로지컬한 관계를 이제 잘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 엑서사이즈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외부 파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프롬프트는 파이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프롬프트고 이 파이 게임이 외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데 파이1 모델은 이제 제대로 잘 파이 게임을 잘 임포트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반해서 파이1 베이스, 파이1 스몰 모델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하는 evaluation에 해당하는 단원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기존의 휴먼 이발이나 MM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주어주고 이제 유닛 테스트를 얼마나 통과하는지에 이제 따라서 accuracy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50가지의 새로운 프로블럼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휴먼 이발과 동일한 포맷의 50가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GPT-4로 이제 그 생성한 코드를 평가했습니다. 그 0부터 10까지 이제 점수를 내리게 되고 GPT-4가 생성한 이제 코드들과 저희가 생성한 코드를 비교를 해서 이제 0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필요했었던 유닛 테스트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휴먼 이발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스코어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스코어인지 봤을 때 이제 스타코더의 경우에 저희가 정의한 이 스코어가 0.51, 휴먼 이발은 33.6인데 반해 저희가 파이1에서는 더 높은 점수 0.5이고 휴먼 이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스타코더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데이터 클러닝에 관한 이제 단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드 엑서사이즈로 파인 튜닝한 모델이 휴먼 이발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다 보니까 이제 휴먼 이발과 비슷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내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 중에 휴먼 이발과 비슷한 데이터셋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비슷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고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N-gram overlap과 두 번째 Embedding and Synthetic Based Similarity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0% 정도 비슷한 데이터셋을 제거했음에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아서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이 휴먼 이발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독스트링을 기반으로 N그램 분석을 했고 이제 휴먼 이발과 4가지 정도 케이스가 13g이 비슷하다고 떴는데 이제 다 이제 false positive로 비슷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의미가 있지 않았고 두 번째 방법
embedding and semantic-based similarity analysi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파이썬 docstring과 함수명 그리고 코드 스트럭처로 이제 AST를 구성하게 되고 이 AST 컨스트럭처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서 이제 similarity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측정한 결과 푸른 이제 가지치기에 한 데이터셋으로 리트레인을 한 파이1과 스타코더랑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제 50.6으로 41.5보단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0.9 타이에 해당하는 값도 이제 더 높고, 0.85에 해당하는 값도 스타코더보단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conclusion입니다. 네, 일단 저희 논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질의 데이터셋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3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파이1은 이제 다양한 언어를 다루지 못하고 파이썬에 한정된 코딩 생성 이제 모델이고요. 그리고 domestic specific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러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프롬프트의 다양한 이제 변화나 아니면 에러들이 강인하지 않다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챌린지가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그 관계된 모든 콘텐츠를 다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해야 되고 반복적이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컬러리에서 랜덤하게 단어를 뽑아서 프롬프트를 만든 것처럼 랜덤리스를 어떻게 주입을 할 건지 그리고 창의성을 어떻게 넣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사실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그 보컬러리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만든 프롬프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이제 소셜적인 이제 임팩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